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근하고 다정한 AI 스터디 페이스메이커 손지영 강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학습을 실습으로 만나봤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모델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아쉬워하셨죠? 이번 시간에는 그 모델의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한 CNN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합성급 신경망으로 학습률을 높여보는 방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 CNN, 합성급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파악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CNN 모델인지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CNN의 모델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존에 배웠던 딥러닝의 인공신경망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 CNN이라고 하는 모델을요, 특별한 눈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눈이 왜 필요할까요? 합성급 신경망의 필요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이듯이 왼쪽에 있는 2차원짜리 이미지, 2차원짜리 데이터는요, 행이 있고 열이 있는 형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배웠었던 인공신경망 MLP 모델의 경우는요, 이 2차원짜리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1차원으로 확장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해서 지금 이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열이 되고, 두 번째 행이 그 다음에 나열이 되고, 세 번째 행에 대한 662에 대한 숫자 값이 마지막 부분에 나열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어요. 1차원으로 펴서 분석하면 데이터의 공간적인 구조를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이게 MLP의 한계, 기존 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복잡한 배열의 구조 데이터에서는 더 많은 공간적인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특성을 놓쳐서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LP를 할 때는 항상 데이터를 평평하게 펴주는 1차원짜리만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연결하기에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공간적인 왜곡이 발생하면 기존에 학습했던 형태가 약간씩 바뀌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잘 못 맞추게 되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복잡한 데이터를 연결해서도 학습이 잘 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합성곱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 특별한 눈은 어떻게 작동할까?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합성곱 신경망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합성곱, 이런 말만 들어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곱하거나 더하는 연산이 수행되는 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NN은 기존의 MLP의 모델이 공간적인 구조를 왜곡시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복잡한 시각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특화된 딥러닝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크게 따지면요, 기존에 있는 그 MLP가 완전히 없어진 모델은 아닙니다. 이 모델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입력 데이터와 분류하는 MLP 층 사이에 새로운 층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층은 바로 복잡한 데이터 안에서 중요한 데이터만 쑥쑥 뽑아내는 특별한 눈을 가진 특성 추출 부입니다. 저희는 이 특성 추출부가 포함된 모델을 CNN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림 한번 보시면 입력 데이터가 이미지 한 장으로 지금 데이터가 전달이 됐을 때 입력 데이터 안에서도 이미지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대상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 부분에 바깥에 있는 경계선이라든지 아니면 색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중요한 영역들을 쏙쏙 뽑아내서 마지막에 결과론적으론 이 데이터가 있다면 웃는 얼굴이야, 우는 얼굴이야,
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게 데이터를 잘 뽑아서 전달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주요 특징 및 작동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지금 들어가는 건 고양이 이미지입니다. 고양이 이미지를 합성곱과 플링칭이라고 하는 이 두 단계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 두 단계를 특성 추출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을 잘 추출해서 이 복잡한 데이터 안에서도 고양이의 특징을 잘 파악하게 만드는 게 특성 추출부인 거죠. 자, 합성 곱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우리가 많은 이미지의 영역들 중에서 작은 영역에 먼저 접근을 합니다. 작은 영역에 접근할 때 필터가 씌워지는데 그 필터는요. 특별한 눈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합성 곱의 개념이 연결이 돼요. 이런 필터는 숫자 값을 사람이 설정하지 않고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뭐랑 비슷한 개념이냐면 우리 선형 모델에서 y는 wx 플러스 b의 형태로 모델이 만들어지죠. 처음에 랜덤하게 w와 b를 세팅하기 때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릅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좋은 최적의 w와 b를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이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의 세팅은 사람이 크기를 설정하고 이 내부적으로 세팅되는 w의 값은 가중치의 값은 컴퓨터가 랜덤하게 세팅해요.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는 필터가 있을 수 있고 특징을 잘 추출하지 못하는 W를 가진 필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필터라고 하는 녀석이 실제 이미지에 대입이 돼요. 대입이 되면서 이런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 3과 필터에 있는 2가 만나요. 또 옆에 있는 이미지 영역의 2와 필터의 1이 만납니다. 위치적으로 같거든요. 또 숫자 4와 필터에 있는 1이 만나고요. 숫자 5와 필터에 있는 1이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이 해당 영역에서 뽑아지는 결과물은 다 곱하고 더해볼까요? 6이고, 2고, 4고, 5 정도 되는 거죠. 계산되셨나요? 17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주황색 옆에 있는 파란색 영역에 17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옆에 보면 또 배열의 크기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죠? 하나의 영역만 필터를 입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영역에 필터를 입힙니다. 이 결과가 요 옆에 하나가 뽑히게 될 것이고요. 밑에도 여전히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도 필터 입히고 그 옆에 영역에도 필터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필터를 입힌 영역에서 뽑아진 합성 곱 연산의 결과를 다음 층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봤을 때 저희가 필터 입히는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진해진 4개의 영역에만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데 요 나머지 영역에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필터라고 하는 요 개념은 필터 값이 전체 이미지 데이터의 특정 지역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터의 결과는 다음 층에 나왔을 때 데이터의 크기를 줄어들 수밖에 없게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림상에서는 조금은 크기가 원본 이미지랑 동일하게 지금 출력이 됐는데 가끔씩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본 이미지의 크기를 유지하게 하는 패딩의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합성 곱을 수행하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하게 출력될 수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제어를 해줄 수가 있어서 그림상에서는 그 패딩의 개념이 표현된 이미지로 나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필터가 입혀지면 합성곱 결과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합성곱을 통해서 데이터 안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더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찾아내려고 풀링이라고 하는 층을 거치게 됩니다. 자, 풀링에서는 뭘 하느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차원 축소. 더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내거든요. 했을 때 풀링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접근해서 최대 풀링할 것인지 아니면 평균 풀링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는 최대 풀링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뽑아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저희가 MLP 모델의 한계로 공간적인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공간적인 왜곡이 있는 데이터를 이해할 수 없는 모델이 MLP 모델이었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풀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4, 5, 2, 8이라고 하는 해당 영역의 제일 큰 값은 뭘까요? 8이죠. 그래서 폴링층에서는 8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결과물로 뽑아냅니다. 이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옆에 영역에서도 제일 큰 값은 뭘까요? 하면서 뽑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숫자 4가 뽑힐 겁니다. 그 밑에 풀링의 영역도 한번 보시면 어떤 숫자가 제일 큰가요? 5가 제일 크니까 5라고 뽑힐 거예요. 그 다음 영역도 한번 보시면 숫자 8이 있기 때문에 숫자 8을 표현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잘못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가 입력을 해줬고요. 자,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일단은 요 첫 번째 영역에 집중해 주세요. 자, 4, 5, 2, 8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8로 뽑혔죠. 근데 만약에 4와 8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해볼게요. 4와 8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8, 5, 2, 4 안에서 제일 큰 값은 뭔가요? 여전히 8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공간적으로 데이터에 이동이 있었어요. 미세하게 이동이 있었는데도 결과론적으로 뽑히는 건 동일한 값이다라는 거죠. 이래서 합성곱층과 풀링층을 통해서 거쳐 나온 데이터들은 공간의 왜곡이 조금은 있더라도 기존의 MLP의 그 공간적인 왜곡에 대한 문제점들을 극복해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풀링층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거를 뽑아서 나온 이 데이터를요, 완전 연결층, 마지막 층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층에서는 중요한 특성을 추출하고 나서 난 그 특징 맵에 대한 결과물을 이게 정말 어떤 결과물인지를 학습하고 예측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풀링층까지는 다차원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완전 연결층은 결과적으로 MLP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MLP는 1차원만 또 받아들이죠. 쭉 펼쳐서 1차원으로 평평하게 펼쳐서 데이터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텍스트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합성곱층은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해준다. 특별한 눈의 역할을 해준다.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불리는 필터를 적용해서 그 안에서 지역 안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뽑아내더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선과 모서리, 그리고 대상에 대한 질감, 그리고 지역적인 패턴에 대해서도 출력을 해낼 수가 있겠고요. 이 출력된 특징 맵의 결과를 또 풀링이라고 하는 층이 받아들여서 풀링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지역적으로 데이터의 위치가 약간은 변형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을 또 한 번 더 걸러서 뽑아내기 때문에 공간의 왜곡에 대한 지역적인 한계를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한 데이터가 좀 축소하고 하다 보니 모델의 복잡도는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 연결층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특성 추출부, 합성곱과 풀링을 거치고 나온 그 결과물이 완전 연결층의 1차원짜리로 연결이 되면서 최종 분류 및 예측을 수행하는 단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게 완전 연결층의 부분이었습니다. 네, 합성곱 신경망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론을 다지고 실습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